네, 스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저는 결혼 22년 차 49세, 59세, 10년 차이 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21살, 19살, 건강하게 커준 두 아들이 있고요. 본론은 남편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 지 10여 년이 됩니다. 결혼 초부터 정서적 이해나 감성적 교류도 없었고, 무심하고 차갑게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서운함도 들었다, 원망도 했다가 대화 없이 서로 투명인간 보듯이 지낸 10여 년을 잘 들여다보니 서로의 성격 탓인 걸 알고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이들 성인 될 때까지 하던 살림살이에 계속 보탬을 하고 제 명의로 된 집에 대한 재산권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남에게 젠틀하고 호감적인 사람이 저에게는 계산적이고 냉대하게 하는지 이제는 그런 성격을 인정하고 헤어지려 하는데 22년 고생만 하고 몸만 나와 새로 시작하려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스님께 여쭤보게 됐습니다. 누가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 재산권 주장하지 말고 맨몸으로 나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재산 형성은 어떻게 같이 한 거예요? 남편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그 집 없이 사무실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20년 지나서 대출을 좀 갚고 집을 장만했거든요. 네. 같이 벌은 거예요? 지금 질문자가 벌은 거예요? 남편이 벌은 거예요? 맞벌이 해서 지금 저는 가정 살림을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케어도 했고 남편은 아이들 그 교육비 정도 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직장 나가고요? 네. 그러면 자기가 남편이 재산에 욕심이 있어가 재산 두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의미가 없어서 재산을 포기하고 나갈 마음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네. 근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남편이 무슨 80된 사람도 아니고 법적으로 재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 분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억지로 말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혼을 안 하게 해준다는 건가요? 이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글쎄 그건 자기 사정인데 남편은 이렇든 저렇든 가정을 이루고 살지 이혼하기는 싫다. 이혼하려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갈까요? 글쎄 그건 자기 얘기인데 남편은 이혼을 그 재산 포기하고 나겠다 해도 아마 이혼 도장 안 찍어줄 거예요. 재산이 핵심이 아니고 이혼하기 싫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꾸 이혼하자니까 이혼 못 해준다 이러다가 자꾸 이혼해 달라니까 그럼 네 재산 포기하고 나가라 이러면 이제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조건을 내건 거예요. 자기 좋아서 같이 살고 싶다는데 왜 그래요? 저희 근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자기가 말을 하면 되잖아. 근데 성격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요. 성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애를 둘이나 낳아가 이렇게 키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많이 맞춰주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어서 좀 유쾌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성격도 진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고 낮춰지더라고요. 저희 성격이. 근데 남편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자기 혼자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말하면 되잖아요.
산에 사는 스님들, 혼자 사는 저기 토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새하고도 얘기하고 다람쥐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제잘제잘하고 얘기도 나누고 의논하고 싶은 그런 성격인데, 남편은 뭐 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경상도 남자들 뭐 하루에 말 3마디밖에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요. 음. 제가 그 좋은 감정이 없으니까 그 별로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그런데 왜 결혼했어요? 남편을 좀 잘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 전만 같지 않아요. 그래 잘 헤어지고 싶어서 했는데 대가가 안 돌아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쳤거나 뭐 자기한테 폭행을 했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아주 사유가 안 돼요. 반듯한 사람이에요. 어? 성격 차이로도 안 될까요? 그 정도 이혼 갖고 사유가? 이혼 사유가 잘 안 돼요. 아무 결혼 생활에 잘못도 없는데 말 좀 안 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혼하자 이건 조금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결혼 생활해요? 수화로 하고 눈빛으로 하고 자기도 눈빛으로 하면 하겠죠. 되잖아, 눈빛으로. 저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해서 저렇게 좋은 감정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한다. 자기한테 감정이 없으면 왜 이혼을 안 하려 그러겠어요. 오히려 이혼을 하려 그러지. 내가 볼 때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좀 다정다감한데 거기에 못 맞춰주는 거지. 되게 이기주의고 가부장적이고 어떻게 이기주의인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몇 가지 적었는데요. 남편은 교육비, 저는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남편은 진짜로 학원비만 지원해주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철저합니다. 그럼 자기 돈 전에 벌어가지고 뭐 해요? 돈도 지금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벌기 시작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지인에게 김치 주문을 하고 돈이 없어서 남편에게 입금 부탁 문자를 보냈고 몇 달 후에 재주문하려고 하니까 지인분이 부계값을 요청하여서 알아보니 입금도 안 하고 남편이 입금도 안 하고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했던 것이에요. 음. 또 쌀이 떨어지면 쌀은 빼고 집에 있는 잡곡들만 섞어서 검은 밥을 지어놓기도 하고요. 또 지금 100살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90대신 그 90살 때 시어머니를 상의 없이 모셔와 놓고는 퇴근 후에 어머님 간식만 사오지 절대 어머니 만난 거 해드리라고 돈 주지는 않고요. 또 초등학교 때 아이들 데리고 동창 산악회 바람 쐬러 다닐 때니 용돈 좀 주세요라고 손편지 써서 딱 5만 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아이들은 밥을 챙기고 남편은 샌드위치나 생과일 주스, 샐러드 먹고 싶다기에 챙겨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안 하고 나서는 신경도 안 쓰고 돈도 안 들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요. 또 큰아이가 유치원 때 급성 냉장 수술을 하느라 6인실에서 작은 아이와 함께 병간호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그 후 어느 추석 명절에 남편은 간이 안 좋아서 휴식이 필요하다며 독실을 얻어서 입원을 해서 길 막히는 명절 연휴 내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음식 나르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남편과의 추억은 너무 씁쓸하기만 하고 또 저에게는 말도 안 붙이는 남편이 예능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같이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혼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럼 자기가 법원에다가 이런 걸 쭉 적어가 변호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특별히 이렇게 혼약 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우리가 이겨나가자 하고 혼인 서약을 했는데 지금 남편이 협조를 안 한다 하지만은 남자가 좀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이혼을 먼저 파기할 만한 그 조건이 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19살이고 하니까 남편 말 따나 일단은 한 지금 1년 남았잖아. 그죠? 네. 성인이 되는 게 1년 남았으니까 1년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기분이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막 과거에 안 좋았던 것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서 나면 이제 또 옛날에 또 좋았던 것만 또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 때는 원수가 돼가 살다가 죽고 나면 또 그리워하고 또 병나고 이러거든요. 살 때는 재밌게 살다가 죽고 나면 탁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을 한다 할 때는 남편이 내일 교통사고 나가 죽었다 소식이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돌아가셨다니까 그냥 장례 치러드린다 이런 정도가 되는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같이 살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가 될 건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후회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 다음에 또 그것이 원인이 돼가 또 더 큰 괴로움을 만들게 된다. 자기 결혼할 때도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지금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혼도 또 지금은 이래 가지고 네. 이혼한다 하는데 또 이혼해놓고 보면 또 판단 잘못했다 하는 경솔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 결혼할 때 한 번 경솔했으면 됐지. 2번 똑같은 일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최소한도 1년은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다시 이혼해보자 했으니까 1년 남았다. 그 1년 시간만 때우고 기다리지 말고 그럼 이 문제가 똑같이 되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야 뭐 그만두더라도 어때요? 후회가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후회가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또 애들 보기에도 아빠가 어떤 불행에 처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 보고 엄마가 조금 냉정했다. 이렇게 또 남편하고 멀어졌는데 이제 또 애들하고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탁 애들이 인식이 돼야 자기가 남편이 가더라도 아이들하고의 관계라도 틈이 안 생긴다. 그럼 미래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 1년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편은 무뚝뚝하고 말이 없지만은 자기를 하고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다. 함께 살고 싶어 한다. 뭐 이혼이 남이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성격 차이도 있고 해서 대화가 조금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가버리셨나? 제가 이제까지 저는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혼자가 된다고 해도 두려움이나 경솔했다는 그런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결혼할 때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 결혼 후회 안 할 거다 하고 했잖아. 네, 근데 지금 후회하잖아. 네, 근데 뭐 이혼해도 내 절대로 후회 안 할 거다 하지만 또 이혼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후회하지.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남의 교훈을 삼으라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 특히 그러고 애들 아빠기 때문에 그냥 길 가는 사람 사귀어서 헤어지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이들 상태는 어때요? 아이들 조금 얌전한 편이긴 한데요. 아니, 아이들이 아빠를 아주 싫어해요. 아니요. 아빠하고 잘 관계는 지내요. 좋습니다. 어? 네, 아이들도 착해서 관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좋아한다면 아빠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랑 안 아니, 맞을 그러니까. 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애들하고 아빠가 애들이 아빠를 좋아한다는 건 아빠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다정다감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대가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요구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요. 여보 사랑해 이런데 상대가 나도 사랑해 이 말을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고 표현도 해보고 다녀왔어요라고 표현도 해보고 식사하세요라고 표현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뭐라고 생각한다?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자기가 뭐 밀랍 인형을 놔놓고 그냥 재롱을 네, 떨듯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결코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사랑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지금 약간 뭔가 서로 이 뭐랄까 관계를 푸는데 좀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오늘 질문했으니까 남편이 질문했다면 내가 남편한테 또 얘기하겠는데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한번 풀어본다. 우리 왜 사람도 뭐 몸에 조사해봐야 아무 기관에 문제가 없는데도 늘 아프고 뭐 안 돼가지고 한 방에서 얘기하면 경락이 막혔다. 뭐가 어쩌다. 그러니까 침매 때 맞고 멀쩡한 경우도 있잖아. 그죠? 저도 이 오른쪽 네. 팔을 못 써가지고 뭐 정형외과 가서 사진도 찍고 목 디스크라 그래가 목에 뭘 해가 다니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안 낫는데 어떤 전문 의사도 아닌 어떤 돌팔이가 스님 한번 누워보세요 이러더니 탁 눕혀놓고 손을 뒤로 탁 젖혀가지고 어깨 쭉지를 발라가 팍 밟아버렸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법륜 스님을 눕혀놓고 발로 밟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밟히고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신기해서 딴 사람 나하고 똑 비슷한 사람이 이게 아픈 사람이 있어가 데려갔어요. 야, 내 밟히니까 낫다. 니도 한번 밟아봐라. 이랬더니 그 사람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잘 이렇게 조금만 터져도 이게 탁 풀릴 일이 막혀가 안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풀린다 할 때 정말 안 맞아서 안 풀리는지 뭔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자기 혼자서 먼저 좀 노력해 보면 어떨까. 자기 뭐 이렇게 좀 제잘제잘하고 재롱 떨고 다정다감한 거 좋아하니까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 혼자 좋아하게 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 법륜 스님 반응 기대 안 하고 여러분들 혼자서 그저 정문직설 듣고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꿈에 나타났다 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그렇지. 내가 요새 그래서 밤에 바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농담으로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꿈에 나타나려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데 우리가 불상 앞에서 과일 올리고 뭐 올리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 과일 부처님 먹는 거 자기 한 번이나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과일을 올리고 거기가 기도하면 부처님이 좋을까 자기가 좋을까? 제가 좋습니다. 자기가 좋지. 야, 꽃 이쁘다 하면 꽃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고, 야, 바다 봐라 이러면 바다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을 자기가 오늘부터 1년간 좋아하는 마음을 내면 남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진다? 자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이나 바다나 부처님이나 여기는 대가를 안 바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된 경우에는 내가 하면 니도 해라 이게 있단 말이야. 내가 10원 내면 니도 10원 내고 내가 좋아하라 하면 니도 좋아라 해라 이렇게 대가를 바라니까 그게 2번 3번 해보고 딱 안 돌아오니까 밑지는 장사다 치아라 막 니하고 장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은 원래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그냥 그 앞에서 재롱도 떨고 얘기도 나누고 중얼중얼하고 남편이 미쳤다 그러든 말든 그러면 아마 남편이 말할 거예요. 이게 미쳤나 이 말이라도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세요. 이야 기적이다. 당신 드디어 말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처님 불상 앞에 법당에 가서 막 부처님을 욕했더니 부처님이 너 나쁜 놈 하면 어때요? 그 기적이잖아. 부처님이 뭐 했다? 말을 했어 부처님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1년간 행복하게 뭐 내가 좋은 거니까 내 좋은 대로 해가 1년간 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성인이 되면 뭐 결정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사놔야 재판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렇게도 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뭐 애가 뭐 소풍 갈 때 돈 달라는데 돈 안 줬다 겨우 5만 원 줬다 이런 건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로 1년간 정성을 쏟아야 부처님이 뭐 가피를 주든지 하나님이 은총을 주든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스님 알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보통 뭐라 그런다. 아이고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라 이렇게 내가 말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설득을 잘 안 하는데 자기는 지금 그게 내가 들어봤을 때 부부가 돼서 그 정도 갖고 성격 좀 안 맞다고 못 살겠다 이거는 너무 그러려면 부부 관계를 맺지 말아야지.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봐요. 자기 노력했다는 거 20년간 알겠는데 그런 거는 너무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또 관두고 또 해보고 안 되면 관두고 이랬기 때문에 꾸준히 해봐요. 어떻게 네, 1년간 뭐라고 남편을 뭐라고 불쌍이라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어요? 대답을 절대 기대하지 말고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일어나더라도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감동을 해가 이혼 도장 찍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이 말을 한번 나오게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거든 스님. 내가 왜 미쳐 이러지 말고 어이구 드디어 우리 남편 말했다 당신 말할 줄 아네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알았죠? 네, 그 알겠습니다. 욕설에 신경 쓰지 말고 어이구 말했다 아이고 말할 줄 아네 나는 10년간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말할 줄 아네 이렇게 딱 반가워해 줘야 돼. 네, 스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님 말씀대로 남편을 부처님 보듯이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